네, 다음은 기조연설이 있겠는데요.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을 주제로 솔트룩스 이경일 대표이사님께서 기조연설을 해주시겠습니다. 이경일 대표이사님은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시고 인공지능 산업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이경일 대표이사님을 앞으로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I'm honored to be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자리를 하고 계신데요. 또 온라인으로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는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쉬운 주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미래를 생각을 해볼 때 신뢰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이며 좀 더 우리가 인텔리전트한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지, 어떻게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정의부터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뢰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을 생각을 해볼 때 신뢰라고 하는 것은 신뢰를 제공하는 사람과 그리고 또한 신뢰를 받는 사람 간에 있어서의 관계로 맺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와 같은 관계를 정의한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한 동의합니다. 저희는 AI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역량을 또한 신뢰하고 또한 신탁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같은 경우는 미래의 일 우리가 생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들과 같은 경우에는 AI가 하는 여러 가지에 있어서의 행동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신뢰하고 또한 신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신뢰성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았고 이제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일반적인 단어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AI,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어 한자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자, 인공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자연적인 것, 이런 것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인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라던가 리모컨이라던가 이와 같은 테이블 그리고 빌딩 이런 모든 것들이 인공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능에 대한 답을 찾기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한국어로 이 지능,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것, 이것을 한번 영어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역량,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선 제가 가져온 영어 단어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적인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람은 지식을 축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식을 또한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고 전수하게 됩니다. 그것은 제스처라던가 아니면은 언어를 통해서 아니면 문자를 통해서 이러한 지식에 있어서의 전수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또한 지금은 여러 1과 0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숫자 그리고 연산을 통해서 또한 지식을 서로 공유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자라던가 음성 이러한 것들을 잘 분석을 해서 지식화하는 것이고 또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도 지능에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무언가 새로운 사실 그리고 또한 새로운 정보 이런 것들을 잘 합리적으로 처리를 해서 기존에 있어서의 지식에 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또한 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갑니다. 이러한 네 가지에 있어서의 영어 단어를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보았는데요. 지식을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 신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신뢰할 만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AI는 신뢰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러한 사례들은 많이 있습니다. AI가 왜 신뢰할 수 없는지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AI가 활용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ML, 즉 머신러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딥러닝이라던가 뉴런 네트워크, 이러한 것이 바로 머신러닝이 사용하고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대부분에 있어서의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통계적인 지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즉 통계적인 프로세스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이미지를 학습시키고자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고양이 이미지를 학습시키는데요. 우선 AI 그리고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학습을 통해서 고양이 이미지라고 하는 것들을 인식하게 되고 이 인식의 확률은 93%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학습을 통해서 이미 고양이의 이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강아지다라고 인식하는 것은 1%가 안 되고 여우로 인식하는 것도 1%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고양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미지를 분석하는 것은 확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납니다. AI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왜 이미지가 왜 고양이인지 하는 것은 모릅니다. 단지 통계적인 것에 기반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AI라고 하는 것은 또한 신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앵무새에게 이 그림을 우리가 학습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에게도 학습시킬 수 있는데요. AI와 같은 경우에는 97.3% 정도로 앵무새에 있어서의 사진을 보여주면 거기에 대해서 높은 응답률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기가 상당히 많은 노이즈가 들어가 있는 이미지를 보여주게 되었을 때는 AI가 이것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99.9%까지 또 노이즈가 들어갔어도 높게 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잘못된 것이 나옵니다. 자, 이것을 책꽂이 아니면은 책 정도로 인식하는 것도 99.9% 노이즈가 들어가 있는 이미지와 같은 경우는 그렇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AI가 이러한 잘못된 분석을 한다라고 할 때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더욱 더 문제가 생겨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정지 사인인데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해당 스탑 사인과 같은 경우에는 4개에 있어서의 STOP라고 하는 알파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과 같은 경우는 이것을 그림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림이라고 하는 것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자동차와 같은 경우에는 스톱 사인을 인식하지 못하죠. 2주 전에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테슬라에 있어서 이 문제가 발생됐던 그 이미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상당히 큰 부상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AI,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상당히 중요한 기술이기는 하나 얼마나 그 위해성이 큰지 그리고 또한 어느 정도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을 제대로 인식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NHPS와 같은 경우에는 이 테슬라에 있어서의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충돌 사례를 분석을 했습니다. 테슬라와 같은 경우에는 11,000대 정도 있어서의 차량을 리콜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에 버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졌던 부분입니다. 테슬라의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나 하는 것에 대해서 통계적인 분석이 또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시게 되면은
각각 사고 간에 있어서의 거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자동차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7배 정도 더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주행 거리를 가지고 판단을 한 안전성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실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계가 모든 것을 컨트롤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술적인 안전성만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인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적인 안전성을 생각을 할 때 사람들이 그 안전성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AI가 컨트롤하고 있는 기계의 안전성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지 한번 고려해야 됩니다. 이 사람 이름이 무엇이죠? 자, 여기서 저희 아미고 크리스 우미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탐 클루즈죠? 네, 맞습니다. 탐 클루즈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잠깐 이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비디오를 보게 되면 AI가 만들어낸 비디오입니다. 여기 등장하고 있는 사람은 실제 톰 크루즈가 아닙니다. 이것은 100% AI가 만들어낸 이미지입니다. 이것을 딥페이크라고 우리는 부르죠. 이것은 페이크 이미지입니다. 실제 이미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상당히 많은 어플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크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자 한다. 그리고 누군가를 속이고자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를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심각하게 사용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기술적으로 진보된 그러한 제품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안전에 있어서의 정확한 담보가 필요합니다.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만 100% 완전히 담보하기가 어렵죠. 따라서 정책이라던가 그 외에도 사회적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안전성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페이크 이미지라던가 사람들을 속이는 이러한 것들에 AI가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각심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AI를 보게 될 때 AI 엔지니어들과 같은 경우에 AI 기반한 제품을 만든다 할 때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선 신뢰할 수 있는 학습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모든 AI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학습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제품의 비용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여기서 전체 비용의 70에서 80% 정도, 이것은 바로 이와 같은 학습 데이터를 만드는데 구축하는 데 들어갑니다. 학습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를 만든다. 그래서 머신 러닝에 투입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학습 알고리즘,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추론, 그리고 인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인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AI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한 2년 전에 EU 정부와 같은 경우 관련된 여러 기구들과 함께 윤리 가이드라인 지침이라고 하는 것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AI에 대한 논의를 했는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본적인 기초의 권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되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 인류는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떠한 위해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세 번째는 공평하게 대우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또한 네 번째는 이해할 수 있고 설명될 수 있는 정보를 또한 제공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외에 기반해서 또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7가지에 있어서의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건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감시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감시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데이터 취합이라던가 데이터 클렌징 작업, 머신러닝 그리고 또한 배포와 관련된 이 모든 프로세스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즉 AI 제품이 만들어진 전 과정에 있어서 사람들에 있어서의 감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외도 투명성이라던가 프라이버시에 있어서의 문제, 기술적인 안전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비차별성의 문제, 환경적인 안녕 그리고 웰빙의 문제, 책임성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AI에 대한 윤리성을 이제 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에 있어서의 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고 요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요건을 설정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느 정도 요건을 맞춰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투명성이라고 한다면 데이터에서부터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어느 정도의 투명성이 확보돼야 되는가 하는 것을 논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과 같은 경우에는 EU 그리고 관련 기구에 그러면은 우리가 신뢰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문서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는 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일본어, 그리고 또한 불어로 이 해당 문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7개 정도 있어서의 요건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은 평가 매트릭스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지금 시작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 AI를 달성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시작점에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 전 세계 기관들과 같은 경우에는 AI의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정부와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정책과 방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통의 이해 기반에서 AI의 안전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추가적인 노력을 통해서 안전한 기술이라고 하는 것, AI 기반의 안전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는 잔해와 운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잔해와 같은 경우에는 여러 언어, 수학, 논리적인 영역을 담당하고 있고 운해와 같은 경우에는 공간, 인지, 그리고 패턴 인지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잔해와 운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사이에 연결, 신경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 규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각각 다른 능력이 필요하고 다른 크기와 또한 다른 모양으로 왜 뇌가 구성되어 있는지 아직 우리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미국의 달파와 같은 경우에는 AI의 물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AI와 같은 경우는 우선 잔해와 같이 우선 발전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는 지식을 처리를 하고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연역적인 추론이라고 하는 것을 우선 발전시켰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서 머신러닝, 딥러닝 그리고 지식에 대한 확대 그 외에도 귀납적인 추론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이제는 운해와 같은 능력을 가지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눠진 것이 아니라 연역적, 귀납적인 추론이 함께 존재하는 것처럼 인간과 같은 경우 이러한 두 개의 뇌가 동시에 사용되는 이러한 것이 궁극적인 뇌 작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망의 심볼릭 작용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을 AI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뇌와 같이 구축이 될 때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AI가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AI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신뢰할 수 있고 책임성을 가지고 있고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설명할 수 있는 설명 가능성입니다. 이 AI가 설명하기가 어려운 시스템이죠.
알파고와 같은 경우는 딥마인드에서 개발을 했는데요. 하지만 딥마인드와 같은 경우도 알파고가 어떻게 플레이를 하는지 설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테슬라의 자동 주행 기능과 같은 경우도 각각의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개발자들이 설명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AI와 관련돼서 딥 뉴런 네트워크의 기능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한 조금 더 설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향후 5년, 1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할 것입니다. 지금 이 관련된 별 표시가 되어 있는 이 수준으로 AI가 발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라던가 그 외에도 평가 매트릭스가 조금 더 발전돼야 될 것이고 여러 기관들이 참여를 해서 AI 제품에 있어서의 결과를 위해성이 낮은 것으로 담보할 수 있는 노력을 공동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제가 이미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뢰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향후 한 10년, 20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간이 지나게 되면 AI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것입니다. 즉 증강 지능이라고 정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개선해서 인간의 뇌 그리고 인간의 지능과 같은 견줄 수 있는 것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인간의 지능을 대신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능력을 즉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대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인 발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는 이에 대해서 준비하도록 그리고 그 다음 세대도 좀 더 지속 가능하고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행복한 AI 기반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이 AI의 안정성에 대해서 논의하고 생각을 해야 될 것이며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 AI를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